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싶다. 소나랑. 이 글은 2004년 가을 개간지 사람이 있는 풍경의 창간호에서부터 2회에 걸쳐 연에 담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입니다. 이미 지면에 한 번 실렸던 글을 재탕하려 하니 여간 쑥스럽지 않습니다. 배경사진의 연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만들었고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새들입니다. 지금도 나는 연을 날리고 싶다. 나는 연을 각별하게 좋아했었다. 이미 6살 때 연에 관한 한 대가가 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연이 하늘을 솟구쳐 오를 때, 내가 날리는 연이 까마득히 창공을 누빌 때 마치 나 자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 착각을 했다. 5살 때쯤이었을까? 당시 해남의 산골에서 살던 나는 강 건너 마을에서 커다란 아이들이 연을 띄우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설레었다. 나도 저 형들처럼 연을 띄우고 싶다. 그 소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간절하게 부풀어갔다. 그 당시 우리 집안에서는 나의 희망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마을에 사는 종제 할아버지의 아들, 즉 당숙을 찾아 달려갔다. 그 당숙은 나와 3살 차이로 내가 유일하게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다. 나는 당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연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떼를 쓰는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아직 어린 그 당숙은 나의 부탁에 잠옷 심각해졌다. 우선 곱게 자란 신이 대나무를 골라 정성껏 다듬어 연을 살대를 만들었다. 나는 당숙의 손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있었다. 이어 어머니 방에서 하얀 명주실이 두툼하게 감긴 실패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당숙은 곧 난관에 봉착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으나 종이가 한지가 없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필묵을 드시니 그 한지가 있을 것이다. 당숙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구석구석 뒤졌으나 한지를 찾을 순 없었다. 고심하던 끝에 당숙은 할아버지의 서책이 쌓여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고서가 쌓여 있었다. 그 중에 커다란 화첩이 당숙의 눈에 들어왔다. 고서는 책의 앞뒤 페이지가 한 장에 한지로 접혀서 내어져 있으므로 그 한 장을 뜯어 펼치면 넓은 종이가 되는 것이었다. 당숙은 주저없이 가운데 한 면을 뜯어내었다. 그 종이의 중앙에는 붉은 모란꽃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알 수 없는 한자들이 지렁이처럼 쓰여 있었다. 당숙은 그림에 맞추어 훌륭하게 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또 동그라미를 예쁘게 오려내었다. 그 빨간 모란꽃 동그라미는 연의 중앙 상단에 붙여 멋있게 장식했다. 종이에 정성껏 살대를 붙이자 연은 점점 생명을 가지기 시작했다. 빨간 모란꽃이 그려진 그 방패연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윽고 목줄을 당겨매고 나니 이제 그 연은 생명을 얻은 듯 자꾸만 흔들렸다. 당숙은 자랑스럽게 그 연을 나에게 주었다. 그때처럼 당숙이 훌륭해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벌써 해는 서산을 기웃대고 있었다. 나는 그 연을 가지고 뒷동산에 올랐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모란꽃 연은 처음에 단 한 번 땅에 곤두박질을 쳐 보였으나 거짓말처럼 하늘로 솟아올랐다. 나는 연줄을 한없이 풀고 또 풀고 있었다. 연은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태양을 등지고 한 마리의 새가 되어 까만 점이 되어 나의 마음을 멀리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연과 함께 꿈을 꾸고 있었을까? 해가 서산에 묻히도록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연줄만 감았다 풀었다 하며 연에 푹 빠져들었다. 연이 너무 멀리 날아가 별박이가 되고 말면 내 몸이 세상 끝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내가 다시 연줄을 계속 감아 당기면 연은 한없이 높이 솟아올랐다. 가깝게 다가올수록 고개를 뒤로 한껏 젖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은 곧 추서서 나의 가슴을 마구 뛰게 하였다. 높이 치솟는 연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불러왔다. 오랫동안 외가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엄마의 얼굴 같은.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나는 그 연줄을 아주 감지는 못했다. 마치 그 연이 지상에 내려앉아 버리면 모든 나의 꿈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 결국 어둠의 끝에 내려앉은 그 연은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 연을 할아버지 방의 서랍장 위에다 보기 좋게 세워두었다.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할아버지 방에 숨긴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다. 저녁을 먹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저 연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물으셨다. 이윽고 당숙이 불려왔다. 어찌된 일인지 당숙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그렇게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나무라실 때면 항상 나를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러나 그날은 내가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드셨다. 당숙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바람소리가 나도록 회초리를 휘둘렀다. 어린 당숙은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꾹꾹 참고 있었으나 이윽고 종아리에서 피가 터지자 잘못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당숙의 종아리를 온몸으로 감싸고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초리는 나의 등에도 서너 차례 떨어졌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나는 당숙을 볼 때마다 큰 빚을 진 것처럼 가슴이 아려왔다. 그러나 당숙은 그것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그런 표정마저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공범자처럼 새로운 연을 만드는 일에 더욱 골몰했다. 우리는 연에 관한 한 무척 대담해졌다.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연을 만들기로 했다. 고심 끝에 드디어 금방 출입문만 한 거대한 연을 만들었다. 화선지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여 연을 어렵사리 만들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연줄이었다. 그 커다란 연을 지탱할 수 있는 실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모내기를 할 때 못자리를 표시하는 못줄을 생각해내었다. 그러나 빨간색 줄눈이 있는 못줄을 쓰기도 불편했고 너무 짧고 무거웠다. 그래서 집집이 돌아다니며 못줄을 만들기 위해 비축해둔 로프를 모았다. 이제 로프는 그 길이도 충분했다.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연을 날릴 수 있었다. 연은 높은 바람을 타야만 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바람에 연을 띄우기 위해 100m쯤 줄을 풀었다. 당숙은 땅바닥에 뉘어놓은 거대한 연을 서서히 세우고 있었고 나는 큰 힘으로 당겨질 연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줄을 허리에 감았다. 멀리서 나를 확인한 당숙이 연을 세우자 나는 있는 힘껏 연줄을 당겼다. 드디어 거대한 연이 떠올랐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육중한 힘이 실려왔다. 연이 20m쯤 떠오르자 나의 몸도 하늘로 둥실 떠오를 것 같았다. 거대한 연의 힘은 어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연줄을 죽어도 놓기 싫었다. 무엇보다도 연을 가장 높이 띄우고 싶은 욕심이 더 절실했다. 나는 연을 따라서 질질 끌려다녔다. 하는 수 없이 그 힘을 줄이기 위해 연줄을 급히 풀어갔다. 손바닥에서 줄이 마찰을 일으키며 불이 나는 듯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에 끌리며 줄을 풀며 내가 고전을 하고 있자 당숙이 뛰어왔다. 두 사람이 줄을 잡으니 겨우 거대한 연은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연은 한 50m쯤 곧바로 올라갔으나 그 이상은 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줄을 풀어보아도 당겨보아도 연은 그 이상의 높이로는 오르지 못했다. 연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로프로 된 연줄이 너무 무거웠다. 연은 줄을 땅에 질질 끌며 더는 하늘로 오를 수 없으니 안타깝다는 듯 철창에 갇힌 시베리아 백곰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연을 가장 높이 올려보려던 부푼 꿈은 부서지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어린 내가 연에 집착하는 것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행착오를 하는 나를 가족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 끙끙대며 연을 만들고 부랴부랴 밖에 나가서 실험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연의 크기에 비해 찰대가 너무 무거울 때도 있었고 정성을 다해 어떻게 겨우 연을 하늘에 띄우면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빙글빙글 돌기가 일쑤였다. 그러고 보면 어린 당숙이야말로 연을 만드는데 천재였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가오리연이나 방패연에도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연을 띄우긴 죽어도 싫었다.
우편엽서와 같이 날렵한 방패연 그것을 하늘에 날리는 게 나의 꿈이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나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연을 바꾸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나의 연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하늘 높이 날았고 거친 바람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누볐다. 물론 똑같은 연은 아니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의 연에 매달렸던 기억만 있다. 연을 띄우다가 배가 고프면 나무에 연줄을 묶어놓고 집에 와서 밥을 잽싸게 먹고 다시 그곳으로 나갔다. 그러나 연은 내가 밥을 먹는 동안을 참지 못하고 번번이 사라져 버렸다.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땅 위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연도 사람의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만약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연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아예 연을 하늘에 띄워놓은 채로 연줄을 잡고 집으로 왔다. 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연줄이 지붕에 걸렸다. 자세에 돌을 매달아 던져서 담을 넘겼다. 그리고 툇마루에서 한 손으로는 연줄을 잡고 한 손으로 밥을 먹었다. 나의 그런 모습을 어머님이 보시고 한숨을 쉬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무라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7살이 넘어서 온 가족이 도시로 이사를 했다. 복잡한 골목과 전선이 질비한 도로, 그런 달라진 환경과 함께 연에 대한 나의 미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어느 겨울 도시 변두리를 지나던 나는 깜짝 놀랐다. 벼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넓은 논밭의 상공에 연들이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연을 띄우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은 참으로 왜소했다. 가오리연이거나 조그만 방패연에 꼬리를 길게 단 것 등이었다. 그 연들은 그저 하늘에 매달려 천하게 꼬리만 흔들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연들은 구멍가게에서 싼값에 팔고 있었다. 나는 연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시 놈들의 기를 죽이려면 크기가 커야 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했고 독특해야 했다. 나는 항상 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는 채색 물감도 있었다. 삼촌이 가끔 동양화를 그렸던 그 물감은 지금의 그림 물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깊은 빛을 가졌다. 그 빛은 화선지에 칠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들여지는 것이었다. 나의 연은 화사하고 거대했다. 내친김에 연의 테두리에 털 모양의 액세서리도 붙였다. 그리고 연을 활 모양으로 잡아매는 뒷줄에는 떨림판도 붙였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호랑이 연이다. 부랴부랴 그 연을 들고 아이들이 연을 띄우던 그 동네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하자 그곳 형들이 나의 연에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었다. 과연 이런 이상한 연이 하늘에 떠오를까?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연을 수없이 만들어 본 대가였다. 바람도 그 연에 아주 알맞은 세기로 약간 거칠게 불었다. 나의 연은 거뜬히 하늘로 오르고 거의 수직선으로 치솟아 올랐다. 어디 그뿐인가 떨림판으로 인해 커다란 비행기 소리를 내며 호유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신기한 연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나는 신이 나서 연을 왼쪽 산 능선을 따라 쭉 나아가게 했다가 다시 오른쪽 지평선을 따라 쭉 달려 나아가게도 하고 하늘 높이 치솟게 했다가 지면에 곧 닿을 듯 곤두박질치게 하는 묘기를 부리고 있었다. 모두 감탄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교복을 입은 중학생 하나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연싸움을 하자며 일부러 연줄을 얽히게 하였다. 얼핏 보니 그 중학생의 연줄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상대방 연줄을 쉽게 끊어버리기 위하여 실의 유리가루로 풀을 먹인 것이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나의 연줄은 맥없이 금방 끊어져 나갈 것이 뻔했다. 나는 연에 재주를 부려 엉킨 실을 풀어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중학생은 더욱 심술이 나서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왔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연싸움도 숱하게 해본 경험은 있다. 비록 내 연줄이 약하기는 하나 그것이 승부의 관건은 아니다. 나의 연은 그 크기만큼의 힘이 있다. 따라서 속력이 있다. 그것이 싸움의 관건인 것이다.
나는 연주를 3개 감아 연을 하늘 높이 올린 후 갑자기 실을 한껏 풀어버렸다. 나의 연은 급무사를 탄 것처럼 팽팽히 줄을 당기며 뒤로 힘차게 날아갔다. 나의 연주는 칼날처럼 상대방 줄을 파고들 것이다. 예상대로 그 중학생의 실은 힘없이 끊기고 그 가오리 연은 가냘프게 너울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그 중학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런 꼬마 녀석이 하며 나에게 씩씩거리며 달려들더니 나의 연주를 입에 물고는 이빨로 실을 물어 끊어버렸다. 나의 연은 그 크기만큼이나 그 높이만큼이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나의 정성이, 나의 꿈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이다. 어린 마음에도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집에 돌아온 나는 도시에 익숙한 중학생 사촌 형과 함께 그 나쁜 중학생을 찾아 그 동네를 늦도록 헤매었다. 기어이 그를 찾아내어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룬 확실한 기억은 없다. 나의 도시 생활은 그렇게 떠나보낸 연과 뜻을 이루지 못한 억울함과 함께 새로운 빛깔로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도 연을 날리고 싶다. 저 높은 하늘 끝까지. 끝.